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이 21번째 나왔는데요. 제 방송을 쭉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 올 초에 다시 주춤할 때 이거 주춤하지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했고요. 올라가지만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정부 정책 또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도 다시 또 조금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또 내려갈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차례 정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수준을 겪어야 서서히 바닥권을 향해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으로 다시 바로 바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다시 한번 내년쯤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보는 관점은 다르죠.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다 틀렸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결과만 나눠놓고 볼 수도 없는 결과를 놓고 예를 들어서 맞춘다면은 점을 치는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투기꾼들이 아니죠. 묻지만 투자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좋은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나온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전문가 분들도 또 다른 패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방송이 됐을 줄로 압니다만은 이런 대책과 더불어서 이 대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답니다. 수요를 차단하겠답니다. 수요를 죽이는 정책. 봤더니 투기 과열 지구로 새롭게 지정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라든가 각종 규제를 받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 약 한 6평 채 안 되죠. 그 정도 되는 땅 이상을 구입하면 조그마한 빌라 다세대도 그런 것들도 많죠. 그런 것도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구청장이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하게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질서 조사 체계 이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로 해서 큰 틀에서 일단은 하나 묶었어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랑 주택 가격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은 서울 및 지방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대다수의 지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아파트 가격을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죠. 이 재건축이 중심이 돼서 올라가니까 정비사업, 곧 정비사업 중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런 수요 억제를 들어오는 거죠. 규제책이. 자, 첫 번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절차를 강화하다. 목동 같은 데는 40년이 됐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건물 멀쩡한데 왜 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30년 됐다고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사 아직까지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아파트도 지금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이게 재건축이 될 때까지 앞으로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전진단 통과되어서 지금부터 요 땅하고 출발을 해도 입주 때까지는 15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도 통과가 안 되면은 이게 앞으로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늘려놔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의 요건을 강화한다. 역시 재건축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2년 살아. 안 그러면 너 자격증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낡은데 어떻게 들어가 살아. 집도 좁고 그냥 나는 여기 살다가 그거 나중에 되면 들어갈게 해서 샀는데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꼭 들어가서 살 그런 사람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입하려는 사람 수요가 줄겠죠. 그러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강남 같은 데는 4억에서 7억 사이를 각 개인별로 환수를 하겠다는 예상치가 그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건축 구역에 돈을 그만큼 정부에 내고 무슨 돈이 남겠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생각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었을 때 이걸 풀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묶어 있는 이상에는 재건축이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보는 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재건축 이 환수제도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해버리니까 가격 상승 완전 실수요자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아주 철퇴를 맞았죠.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했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법인 세제 강화, 부동산 매매업 관라 전부 다 법인을 꽉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을 다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개인은 이런 식으로 눌렀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는 임대주택을 30% 의무적으로 짓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서는 답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지 이 상태로 계속 압박을 하면은 조정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코로나라든가 무역전쟁까지 와서 경기까지도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지금도 힘든데 완전히 느껴지면은 그때는 부동산이 좀 조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누가 이기냐 싸움, 버티기 싸움이라고 봐지는데 1, 2년 정도 후에는 조정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공급은 하겠다. 이 공급이 뭐예요? 수도권의 제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을 가면서 서울 안에는 별거 다 있어요.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공업 지역의 민간합동사업도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공업 지역이나 공공부장 이런 데는 끊임없이 집은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늘리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다 같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정책 좀 유념하게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리고 수요일은 김양면 팀장이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니까 몇 분만 모아서 할 테니까 많이들 접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